여러분들 관심 많은 사건인데요. 바로 박송 씨 친형에 대해서 결국 징역 3년 6개월 그리고 형수는 집행유예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건도 보면은 굉장히 정말 처절하죠. 야, 가족끼리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돈 앞에서 가족은 이렇게 이 민낯을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이렇게 정말 치부를 드러낼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사건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사건도 판결문을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 사건의 법적 공방이 무려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엊그제 대단원에 막을 찍은 것이죠. 그래서 친형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 그리고 형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이게 단순한 집안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정 쟁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인간이 돈 앞에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그런 좀 드라마틱한 측면들도 많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뭐였냐면은 한 댓글에서 시작이 됐어요. 박성 씨가 원래 한 30년 동안 자기가 연애 활동을 하면서 친형한테 매니지먼트 뭐 이런 돈 관리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다 맡겼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인터넷 유튜브 댓글에 박수홍이 한 출연료를 가족한테 한 100억을 떼었다,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송 씨가 정면으로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내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연애 활동을 했는데 사계 명의로 된 재산은 얼마 없더라. 다 누구한테 가 있더라? 형하고 형수 명의로 대부분 다 가 있더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가 무려 8개가 형이라든지 형수 명의로 다 그렇게 매수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성우 씨가 화가 났겠죠? 형한테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추궁을 하고 보니까 형이 잠적하고 연락 끊고 그렇게 되니까 박성우 씨도 이제 액션을 취한 거죠. 형 고소했습니다. 형 부부 고소하고 그렇게 해서 사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된 혐의는 뭐냐면은 61억 7천만 원을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자, 그런데 1심에서 이 중에서 21억 원만 유죄가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그 사업 관련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부분. 그러니까는 허위 인건비.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을 갖다가 회사 임원으로 등재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법인이면 사업 목적에 맞게 카드를 써야 되는데 뭐 키즈 카페, 뭐 학원, 뭐 이런데 가족 여행, 뭐 이런 목적으로 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 횡령이 유죄가 인정이 됐고 그리고 사실 거기에 육박하는 금액 한 그 16억 원 가까이가 무죄가 났습니다. 자, 무죄가 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분 제가 이제 좀 자세히 조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심 판결문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 하나은행 사용 내역이 132건이고 이게 이제 6,200만 원. 근데 이제 이거를 고소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심이라는 건 이제 1심입니다. 이거 2심에서 이제 1심에서 만든 표를 인용을 한 것인데요. 표들이 굉장히 지금 내용이 자세하고 빼곡합니다. 통장에 지출된 부기 내역 보면은 뭐 7,500만 원이 있고 400만 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통장에 생활비, 잡비, 개인 비용 이런 거로 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성우 씨가 다 고소를 했어요. 이거 당신이 다 빼먹은 거 아니냐? 형이 다 빼먹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1심은 이거를 고소인은 박성우 씨입니다. 박성우 씨 부모를 위해서 쓴 항목으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박성우 씨가 양해를 했거나 이런 식으로 이 통장을 맡긴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나머지 돈들도 고소인 그러니까 박성우 씨를 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곡상가 구입비는 이제 그렇게 썼고요. 또 다른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뭐 각종 세금이라든지
고소인의 개인 계좌 간 거래 내역 6억 넘는 돈이 있고 나머지 개별 내역들 한 7억 넘는 그런 돈들이 있는데 다 보면은 뭐냐면은 고소인이 아까 박송 씨라고 그랬죠. 고소인을 위해서 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고소인하고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그런 정황이 없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한테 현금으로 인출돼서 전단될 그런 정황도 확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7억, 저표 중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7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피고인은 여기서 형입니다.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대부분은 수백만 원 현금 지급 등으로 고소인, 그러니까 박수홍 씨나 부모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위탁 취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전체 판결문 중에서 물론 이제 정말 형이 사적으로 이렇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용도하고 관계없이 그런 법인카드를 쓰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한 부분인데 또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반대로 법원이 무죄로 본 부분들도 많았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게 친족 상도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은 표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다 뭐냐면은 박수홍의 뜻에 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홍도 그렇게 형한테 통장 바뀌었으면은 뭐 이 정도는 뭐 썼겠지라고 본인도 조금 감안하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도 뭐 박수홍이라든지 그 부모를 위해서 쓴 부분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 부분은 횡령이 아니다. 횡령이라는 거는 이 돈을 맡아 가지고 있던 위탁 취지에 반해서 자기 마음대로 쓴 게 횡령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봤을 때는 위탁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개별적인 이런 그 내용들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21억 원은 뭐 유죄가 났고 아니 16억 원 가까운 돈은 이제 무죄가 났는데 자 법리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충격적이었던 게 법정에서 오갔던 말들 그리고 법정 밖에서 오갔던 말들이죠. 사실 이게 저는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부모가 법정에 증언을 나섰죠. 증언 나서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수홍이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수홍이가 여자하고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뭐를 사준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식, 그러니까 이 집안에 어떻게 보면 기둥뿌리 같은 사람이죠. 자기 자식 박수홍한테 정말 욕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은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걔가 여자하고 사귀다가 헤어지면 뭘 사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박수홍도 자기 맘대로 돈을 많이 썼고 그리고 그런 용도로 부모한테 통장 달라고 그래서 쓴 게 많다. 이거 우리가 다 쓴 거 아니다. 자기도 자기 맘대로 쓴 돈이 많다라는 것을 부모가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참담하죠. 그러니까 자식들 간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박수홍 씨가 돈을 벌었고 그걸 마음대로 썼다는 혐의로 이제 큰아들이 기소가 된 사안인데 자식들 간의 재산 다툼에서 부모가 나서가지고 제가 원래 그래. 제가 여자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다는 게 참 너무나 참담하고 참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도가 넘는 발언이죠. 인신공격이고 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자식의 얼굴에 정말 먹칠을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그러니까 박수홍 씨도 가만히 안 있죠. 자기도 이제 증언에 나서가지고 가족이라고 믿고 맡겼던 내 희생이 정말 유린을 당했다. 그렇게 분노를 토로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이제 반전이 뭐냐면은 법원이 보기에 일단 이렇게 일단 일부의 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위탁 취지에 맞게 쓴 돈도 있다라고 이제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징역 2년 선고 났는데 법정 구속을 안 했는데 2심에서 형을 확 높였죠. 형을 확 높이면서 이제 법정 구속까지 하고 1심에서 무죄였던 형수까지는 이제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자, 그게 보면은 2심에서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심에서 형을 이렇게 높인 이유는 자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말 연예인인 가족을 이렇게 방패막이로 쓰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빼돌렸다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상세히 보시면은 막대한 부의 사적 부의 축적에만 골몰하면서 이 사건의 범행을 감행을 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비윤리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량한 다수의 대중들한테 허탈감을 안기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수입을 생활 유지나 이런 거 부의 형성의 토대로 삼으면서도 법을 지키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막대한 사적 부의 축적에만 골몰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범행을 감행을 했다. 그러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겉으로나마 적법한 외관을 과장하는 방법에서 나아가 범행 후반에는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적 용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지출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고소인 그러니까 박수홍으로부터 최초의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사용 내역을 소명하고 피해를 배상할 그럴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노력 없이 상황을 외면하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한 이런 상황에 기대서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1심의 형을 확 높여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 그리고 부인 같은 경우에도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친족 상도례하고 관련돼서 이제 친족 상도례 때문에 1심에서 무죄 났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친족 상도례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족 상도례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해서 가족 간의 재산 범죄, 그러면 절도, 사기, 횡령, 공격 이런 부분들은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게 치매 노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자식들이라든지 이런 형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를 이렇게 묵인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권 침해에 따라서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 예정이냐면은 이런 가족 간 재산 범죄도 고소가 있으면은 처벌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족 상도례에는 이런 내용이고 결국 부당하다고 해서 법이 개정될 예정인데 박수홍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 때문에 이게 떨쳐나간 게 아니라 사용 내역을 봤을 때 재판부가 보기에 이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형과 가족들을 위해서 썼다고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박수홍이 돈을 맡긴 그런 의사에 크게 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양한다든지, 부모님 부양하는 거는 뭐 가족들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쓴 내역도 있고, 또 일부는 뭐 돈을 빼서 박수홍한테 준 내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박수홍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이거를 다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말씀드려서 이 친족 상도례 때문에 다 처벌을 면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어떤 가족 간의 그런 금전 범죄에 있어서 너무나 면죄부를 많이 줬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부당하다라고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고 그래서 앞으로도 법이 개정이 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결국은 가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다툼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처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습니다.